남쪽 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 지우는 바람에 날리는 낡은 어망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젊은 나이에 비해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에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나왔다. 올해 28인 그는 일찍이 부모를 잃고 어린 동생 준호를 홀로 책임지며 살아왔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준호는 늘 약에 의존해야 했고 지우는 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낮에는 어업으로 밤에는 항구의 막노동자 일을 했다. 쉬는 날이라고는 없었고 그의 손은 이미 굳은 살로 가득했다. 그날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던 지우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항구에서 집으로 향했다. 그가 사는 집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작은 오두막으로 벽에는 군데군데 틈이 있어 밤이면 차가운 바닷바람이 스며들곤 했다. 그러나 그곳은 동생과 함께하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우는 준호의 상태를 확인하고 남은 돈을 모아 산 약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형이 있잖아. 걱정하지 마. 지우는 항상 그렇게 동생을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끝없는 불안과 걱정이 그를 괴롭혔다. 다음 날 지우는 항구에서 물고기를 싣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길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지친 몸에 무거운 배낭을 메고 걷던 그는 문득거리를 지나던 고급 외제차가 갑자기 멈추는 것을 목격했다. 차문이 열리더니 한 노부인이 천천히 내렸다. 그녀는 우아한 옷차림과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당당한 기운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길을 건너려는 순간 고속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 한 대가 그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배낭을 내려놓고 그녀를 향해 뛰어들었다. 오토바이가 부딪히기 직전에 그는 노부인을 붙잡아 길 밖으로 밀어냈고 대신 자신이 넘어지며 팔에 심한 찰과상을 입었다. 괜찮으세요? 지우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노부인은 놀란 얼굴로 그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고마워요.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노부인은 지우의 다친 팔을 보며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그의 담담한 태도에 감탄하며 그를 더 깊이 알고 싶어졌다. 이렇게 도와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와 함께 저녁이라도 하시죠. 제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우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신분이 그녀와 같은 부유한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권유에 결국 승낙했다. 저녁 식사는 지우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가 발을 들인 고급 레스토랑은 평소라면 꿈도 꾸지 못할 장소였다. 주변 손님들의 호화로운 옷차림과 세련된 분위기 속에서 그는 어색함과 위축감을 느꼈지만 노부인은 편안한 미소로 그를 안심시켰다. 제 이름은 혜진이에요. 지우 씨에게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지우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부모를 잃고 동생을 돌보기 위해 꿈을 포기해야 했던 자신의 삶,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고단함에 대해 말했다. 혜진은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깊은 공감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지우는 그녀에게 점점 더 솔직해졌다. 그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 했던 꿈을 이야기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제 삶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동생과 함께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죠. 혜진은 그의 이야기에 깊이 생각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우 씨, 만약 당신의 삶을 바꿀 기회가 주어진다면 받아들이겠어요? 지우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런 꿈조차 꿀 여유가 없어요. 그저 동생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혜진은 그의 대답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때로는 꿈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가온 기회를 붙잡는 용기죠. 정치계 인사들과 유명한 인물들이었다. 그들의 화려한 의상과 세련된 태도 속에서
지우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결혼식은 금세 끝났다. 사람들의 시선은 끊임없이 지우를 향했고 그 눈길들은 주로 호기심과 의문, 때로는 조소로 가득 차 있었다. 저 젊은이가 왜 저 나이 든 여성과 결혼했을까? 돈 때문이겠지 라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지우는 입술을 꽉 다문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동생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참아내야 한다고 자신을 다독였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혜진의 대저택으로 이동했다. 그곳은 지우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세계였다. 고풍스러운 가구들, 대리석으로 장식된 넓은 거실, 수많은 방과 정교한 예술품들로 가득 찬 저택은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장소였다. 하지만 이 화려한 공간 속에서 지우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이 너무 크고 낯설어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다. 전날 밤, 지우는 자신에게 주어진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 방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화려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전혀 안정을 느낄 수 없었다. 혜진은 그날 밤 지우에게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결혼 생활을 천천히 시작하며 서로 적응하자고 말했다. 지우는 그 말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이 결혼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지우는 점차 혜진의 삶에 적응하려 애썼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전에는 하루 종일 일하며 동생과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가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대저택에는 수많은 가정부와 요리사가 있었고 지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그러나 이런 삶은 그에게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혜진은 때때로 지우와 대화를 나누며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다. 그녀는 과거의 삶에 대해 물으며 그의 희망과 꿈에 대해 궁금해했다. 지우는 처음에는 이런 대화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돈 많은 여성이라기보다 삶에서 많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저택 2층 끝에 있는 항상 잠겨있는 문이었다. 지우는 처음에는 그 문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그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가끔 밤중에 집안이 조용할 때 그 문 너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그것은 무언가 끌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가벼운 발소리 같기도 했다. 지우는 한밤중에 깨어나 그 문 앞에 서서 소리를 들어본 적도 있었다. 그러나 문을 열어보려 할 때마다 소리는 멈췄다. 어느 날 밤 그는 혜진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저기요, 저 끝에 있는 방은 무슨 용도의 곳이에요? 혜진은 그의 질문에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그곳은 내 과거를 간직한 장소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있는 방이지. 그녀는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고 지우도 더는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방에 대한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저택에서의 삶은 지우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 많았다. 혜진은 특정 시간대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고 그녀의 방에는 항상 커튼이 쳐져 있었다. 또한 그녀는 밤이 되면 종종 1층의 서재로 내려가 홀로 시간을 보냈다. 지우는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그녀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도록 두었다. 하지만 점차 지우는 이 결혼 생활에 단순한 거래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이 결혼의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혜진의 행동은 때로는 그에게 지나치게 친절했으며 때로는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끼게 했다. 그녀가 그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지우는 우연히 저택의 도서관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다. 먼지가 가득했던 앨범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앨범을 펼쳐보며 혜진과 한 남자가 함께 찍힌 사진들을 발견했다. 사진 속 남자는 혜진의 남편처럼 보였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냉랭하고 차가워 보였다.
지우는 사진 속 사람들에게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느꼈다. 앨범을 넘기던 그는 한 어린 소년의 사진을 발견했다. 소년은 약 6살로 보였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런데 그 소년의 얼굴은 어딘가 익숙했다. 지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그것이 어린 시절의 자신과 너무나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사진을 손에 꼭 쥔 채 도서관을 나섰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다녔다. 왜 나와 닮은 아이의 사진이 여기 있는 거지? 그 아이는 누구지? 그리고 혜진은 나를 결혼 상대로 선택한 걸까? 그는 점점 혜진에게 의구심을 품었고 그녀의 진짜 의도를 알고 싶어졌다. 이제는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저택의 비밀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궁금함과 불안감이 그의 주저함을 이겨냈다. 그는 옆에 있던 철사를 사용해 문을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문이 천천히 열렸고 안쪽에 어두운 공간이 드러났다. 방 안에는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고 먼지가 쌓인 가구와 낡은 물건들이 널려 있었다. 방 한쪽에는 책장이 놓여 있었고 중간에 위치한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흩어져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손전등을 켜고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한 장의 사진에 멈췄다. 그것은 어린 소년과 혜진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그 소년은 바로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아니, 어쩌면 어린 시절의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우는 사진을 들고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희미한 기억들을 더듬기 시작했다. 어릴 적 기억은 뿌옇게 흐려져 있었지만 사진 속의 익숙한 풍경과 인물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올랐다. 그는 도대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런 사진이 이곳에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때 그의 뒤에서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지훈아? 그는 놀라 뒤돌아보았다. 문가에는 혜진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눈빛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여긴 내 과거가 간직된 곳이야. 내가 이 방을 열지 말라고 했잖니. 지우는 사진을 들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이 사진은 뭐죠? 이 아이는 저랑 이렇게 닮았나요? 아니, 혹시 제가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혜진은 잠시 침묵 속에서 그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왜 나와 결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너를 선택했는지 말이야. 혜진은 방 한쪽의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는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으며 남편과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은 점점 가정을 외면하며 그녀를 배신했다. 결국 그들은 이혼했고 혜진은 아들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또 한 번의 비극을 겪었다. 그녀의 아들, 즉 지우가 어린 나이에 사고로 실종된 것이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혜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날 너는 바닷가에서 놀다가 사라졌어. 경찰도 널 찾지 못했지. 나는 너를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지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럼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건가요? 그는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잃어버린 지 20년이 넘었어. 하지만 널 처음 봤을 때 바로 알았지.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혜진은 지훈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그의 얼굴과 행동은 잃어버린 아들과 너무 닮아 있었다. 그녀는 확신을 가지고 그를 다시 곁으로 데려오기 위해 결혼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밝혔다.
난 널 다시 잃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이 방법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 지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혜진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은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이 모든 게 당신 계획이었군요. 저를 이렇게 속이는 게 옳다고 생각하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침묵했다. 내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널 다시 찾은 것만으로도 내겐 큰 의미였어.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맺혀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고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당분간 혜진과 함께 있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과거를 확인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알아야 했다. 오래된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좁은 골목길과 오래된 집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으며 마을의 낡은 놀이터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웃으며 놀던 순간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던 그날의 기억들. 그는 바닷가에서 길을 잃고 두려워했던 어린 자신을 떠올렸다. 그 순간 자신을 데려갔던 낯선 사람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 손에 자라게 되었는지를 다시금 상기했다. 그녀가 말한 것이 진짜일지도 몰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며칠 뒤 그는 다시 혜진의 저택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자신이 알고 싶은 진실을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곳이 어딘가 더욱 적막하고 쓸쓸하게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한 가정부가 달려와 말했다. 지은 씨 오셨군요. 사모님께서 며칠째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고 방에만 계세요.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우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비록 그녀에게 화가 나 있었지만 그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 가슴 한구석에서 걱정이 밀려왔다. 그는 그녀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혜진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창백했고 눈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왔구나, 지우나. 그녀는 힘겹게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그를 향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던 거예요? 왜 나를 속이면서까지 이런 결혼을 강요했던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혜진은 그의 질문을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널 다시 찾았을 때 난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두려웠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널 원했는지 내가 이해하지 못할까 봐 겁이 났어. 그래서 어리석은 방법을 택했지. 그 방법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어 말했다. 내가 널 잃고 보낸 20년은 지옥과도 같았어. 매일 내 얼굴을 떠올리며 살았고 널 다시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 그런데 널 만났을 때 난 그저 널 곁에 두고 싶었어.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넌 나의 전부야. 지우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사랑이 진실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녀의 방법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정막이 흘렀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 속에서 감정을 주고받았다. 마침내 지우는 입을 열었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옳지 않았어요.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 서로에게 솔직해야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내가 여기에 다시 돌아온 이유는
나도 당신이 내 어머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혜진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감사의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난 널 위해 기다릴게. 그리고 널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어.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지훈아. 그리고 고맙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봐요. 진짜 가족처럼. 그의 말에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지훈과 혜진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그날 밤, 오래된 상처를 마주하고 용서를 구하며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숨에 회복되지는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는 것이었다. 지훈은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었고, 혜진은 그를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며칠 뒤, 혜진은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다. 지훈아, 내가 너와 함께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 우리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 그녀의 말에 지훈은 잠시 고민하다가 동생 준과 같은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을 떠올렸다. 어머니, 제가 어릴 때 고아로 자랐던 경험을 생각하면 저처럼 힘든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런 일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혜진은 그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 지훈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후의 이야기는 혜진과 지훈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재단의 활동과 두 사람의 관계가 점차 회복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